자, 오늘은 교재 9장, 여러분들 교재 394페이지입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설명하자면, 우리 이제 웹브라우저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보를 조회도 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도 하고, 여러분들 지금 게시판 실습을 했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PC에서 무슨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고 그러면 대부분 EXE나 그 다음에 .com에서 이렇게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서 실행이 되는 게 이제 윈도우는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실행 자체를 우리 보면 지금 톰캣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톰캣이 EXE 같은 실행 프로그램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올라가는 어떤 프로그램 내용 자체로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별도로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단위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waru, 교수님이 이제 프로그램 예제 프로그램들을 줄 때 보면 확장자가 .war 돼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것을 실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우리가 디플로이, 즉 여기 보면 디플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글로 따지자면 뭐 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서비스들을 대부분 톰캣을 재실행하게 되면, 실행을 하게 되면 보통 이게 설치되어 있는, 배치되어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올라가서 실제 웹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구조를 좀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 교재 39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396페이지를 보면, 자, 지금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런 그림 형태대로 되어 있는 이런 단위가 .war, 즉 war 형태대로 묶여서 웹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컨텍스트 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클립스에서는 이제 웹 컨텐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루트가 해당됩니다. 루트. 자, 그러면 우리 이클립스를 한번 볼까요? 이클립스를 한번 보면 이클립스에 보면 우리가 교수님 배포해준 보드 MVC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기 보면 열어보면, 자, 여기 지금 웹 컨텐트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루트, 가장 그 상위 디렉토리가 되겠죠. 이게 루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보드 MVC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가장 루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우선 보면 이 안에 보면 웹 INF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 존재를 할 거예요. 존재를 하는데, 이제 이 웹 INF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 요 컨텍스트 루트라고 해서 요 범위 내에 우리들이 보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안에 뭐 보드 A, 그다음 보드 B,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들이 만든 JSP 프로그램들이 여기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오픈이 돼서 여러분들이 URL에서 만약에 그 해당되는 주소를 치게 되면 바로 그런 JSP들이 실행돼서 실제 웹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정보들이 요 웹 INF라고 하는 곳에 다 그 저장을 해놓고, 이것은 오픈이 되지 않습니다. 오픈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오픈이 되지 않는 요 곳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제 뭐 lib, classes, src라고 하는 형태가 정보들이, 이런 형태의 정보들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보면 맨 첫 번째, 자, LIB라고 얘기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웹 LIB 밑에 웹 INF 밑에 LIB 밑에 뭘 갖다 놨었죠? 우리 지금 쓰고 있는 JDBC 드라이브를 여기다 갖다 놓고 지금 우리 지금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LIB 쪽에서는 우리가 좀 사용을 해야 될 이제 공통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놈들이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jar, .jar라고 해요. jar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안에는 .java들이 컴파일된 .class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JDBC 드라이버라든지 각종 우리가 쓸 수 있는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 INF 밑에 이제 클래시스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길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이클립스에서 보면 지금은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요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요거를 와르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로 만들어 줄 때는 실제 그 디렉토리 안에 웹 INF 밑에 클래시스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기고 그 디렉토리 안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한 각종 .java 프로그램들, .java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java 프로그램들이 컴파일된 .class 파일들이 이 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웹 INF 밑에 src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겨서 요거는 옵션이긴 해요. 보통 우리가 .war라고 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 디플로이를 해놓게 될 때 보통 프로그램 소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들은 이제 보안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배포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이 안에 옵션으로 우리가 만약에 필요한 .java 프로그램을 같이 배포를 하고 싶다면 추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399페이지를 보면 실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 그 .war 파일을 실제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하는 절차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이제 각 개발자 PC라고 해서 각자 PC에다가 이제 로컬 서버 개념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이 단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클립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개발을 하게 되겠죠. 개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발이 다 끝나게 되면 이것을 .war라고 하는 파일로 만들어서 실제 서비스하고자 하는 운영 서버에다가 이것들을 배포를 해놓으면 이 운영 서버를 통해서 실제 웹 서비스, 즉 웹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 그 현실에서는 좀 어떠냐? 현실은 개발자 혼자서 개발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통상 이쪽에 운영 서버와 같은 유사한 환경을 또 요 개발팀에다가 하나 만들어놔요. 만들어놔서 똑같이 그 개발 서버에다가 배포를 시켜서 war를 설치를 해서 배포를 해서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요. 충분히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개발 서버를 통해서 여기다가 배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명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실제 서로 버전도 맞춰야 되고 형상 관리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SVN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개발 현장에 가면 그 프로젝트마다 나름대로 이런 절차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마 학교에서 좀 실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접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401페이지를 한번 보면 웹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배포 방법은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뭐 두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는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톰캣 매니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 뒤에 이어서 이걸 가지고 실습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톰캣 매니저를 좀 쓰기보다는 실제 앞에서 얘기했던 버전 관리해주는 이런 SVN 같은 툴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허드슨이라는 것들을 또 많이 쓰는데, 이 허드슨을 이용해 갖고 이제 배포하는 그 자체를 자동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데, 우리 일단 학교 상황에서는 톰캣 매니저를 이용하는 방법을 좀 쓸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개발 현장에서는 아마 허드슨을 가지고 배포를 하는 부분들을 이용을 할 것입니다. 자, 다음 배포를 할 때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 정보들이 좀 필요해요. 설정 정보들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배포 정보를 따로 교수님이 만들어서 지금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INF 밑에 web.xml이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는 이제 여기다 동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과거에는 요 XML이기 때문에 여기다 각종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여기다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최근의 추세들은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우리 자바 프로그램에 보면 골뱅이 붙여놓고 쓰는 이런 문법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예제 프로그램 교수님이 줄 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저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설정하는 추세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web.xml에 대한 사용 용도가 밖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교수님이 봐서는 지금 사용하는 거는 우리 UTF 파일로 인코딩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말고는 거의 쓰지 않는 게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web.xml이라는 것은 이제 설정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406페이지네요. 아파치 톰캣, 우리 지금 톰캣을 이용해서 프로그램들을 웹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우리 디플로이에서 운용 웹 서비스를 할 때도 아파치 톰캣을 가지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파치 톰캣의 시스템 관리하는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파치 톰캣도 사용자들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파치 톰캣에 대한 사용자 설정을 해주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tomcat-user.xml이라는 파일 속에서 사용자들을 등록해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교수님이랑 같이 한번 어디 위치의 파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실제 아파치 톰캣들을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된 위치가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밑에 톰캣 8.5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실제 여기 보면 config라고 하는 곳에 보면 tomcat-users.xml이라고 하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실제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고 tomcat.user를 이클립스로 한번 가져와서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톰캣에서 사용자 관리를 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을 해 놓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면 등록된 사용자가 여러분들 설치할 때 교수님이 관리자로서 루트,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1234로 해서 설치를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됐던 정보에 따라서 루트라고 하는 사용자 정보가 여기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롤스라고 했으니까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매니저, 시스템 관리자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GUI니까 실제 화면으로 보면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톰캣 여러 사용자들을 만들어서 각각의 웹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게 하려고 한다면 실제 이런 뭐 유저들을 이제 추가를 여기다가 생성을 해주면 되겠죠. 생성을 해주면 그 유저로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간단한 부분으로 실제 루트라고 하는 사용자로서 들어가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프로그램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한번 그러면 이제 루트라고 하는 이제 관리자로서 한번 관리자 화면에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선 여러분들 요 관리자 화면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것은 윈도우에 설치된 톰캣을 통해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가는 요 관리자는 아까 우리 앞에서 설정 정보 봤듯이 유저네임은 루트, 패스워드는 1, 2, 3, 4예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클립스에서 만약에 현재 톰캣 실행 중이라면 이제 이걸 좀 종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다시 한번 이클립스를 볼까요? 이클립스를 한번 보고 현재 여러분들 서버에 지금 톰캣 8.5 서버가 스탑된 상태로 되어야 해요. 만약에 이게 스타트 되어 있는 상태라면 자, 다시 교수님 스타트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지금 자, 지금 교수님 지금 실행해 놔서 그러는데, 요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제어판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어판을 열어주시고요. 시스템 및 보안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관리 도구라고 있어요. 자, 관리 도구. 자, 그럼 관리 도구 중에서 이거 내려가면 서비스라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서비스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서비스를 열어보면 아파치 톰캣이라고 하는 부분이 교수님은 지금 이제 실행을 해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수동이라고 표시돼서 지금 실제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이 톰캣이 실행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이클립스에서 톰캣 서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플로이를 해갖고 외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놓고 윈도우즈 상에서 실행을 할 때는 실제 이클립스에 있는 톰캣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윈도우즈에 있는 톰캣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클립스에 있는 이 톰캣을 스타트 되어 있는 놈을 항상 스탑을 해서 실행을 중단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스탑되어 있다라는 중단 상태로 우선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단에 가서 요 아파치 톰캣을 스타트를 해줄 겁니다. 자, 시작. 자, 그러면 이제는 톰캣이 이클립스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는 거고요. 대신 윈도우즈에서는 이 톰캣이 동작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웹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주시고요. 열어주시고 여기다가 실제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세요. 자, http하고 localhost 땡땡 8088 슬래시 매니저 슬래시 html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자, 이 URL을 한번 접속을 해주세요. 잘못됐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접속을 하면 지금 사용자 이름하고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루트,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1234 이렇게 치고 로긴을 딱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뜨는 화면, 요게 톰캣의 관리자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자 화면에 딱 들어오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여기 지금 보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될 거고, 지금 교수님이 먼저 한번 테스트한다고 지금 보드 MVC라는 것들을 먼저 해서 지금 설치를 한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교수님이 다시 내리고 또 실습을 한번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포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서버에서 직접 설치를 할 때 방법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리모트에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이제 지금 자기 본인 PC에 바로 디플로이 하는 방법을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디플로이, 즉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416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416페이지 보면 왼쪽의 그림은 지금 개발 구조예요. 자, 이 개발 구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웹 컨텐트 밑에 실제 밑에 우리 만든 폴더들 만들어서 JSP들을 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src 밑에다가 또 패키지 만들고 거기다가 우리 .java들 프로그램들 만들어 놨었죠. 자, 그러면 이런 이클립스 환경에 있는 그런 웹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제 패키징, 이 패키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war 파일, .war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와 같은 구조로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 여기 웹 컨텐트 밑에 있던 각종 폴더들 만들었던 내용들이 실제 이 안에 다 들어갈 거고요. JSP 밑에 쫙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웹 INF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자바로 만들어서 클래스 되어 있던 파일들은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lib, 자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 위치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만일 src라고 해서 소스까지 배포를 한 경우에는 여기 밑에 또 존재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교수님이 다시 war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를 직접 한번 또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클립스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war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ar 파일 만드는 부분들은 교수님이 배포한 보드 MVC, 보드 MVC에 해당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war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ar 파일을 만들 때는, 즉 패키징 할 때는 그 war 파일을 만들고자 하는 이 단위는 프로젝트 단위예요. 자, 그러면 보드 MVC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war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내려오면 여기 엑스포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엑스포트 war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만들어지는 war 파일 이름은 보드 MVC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질 거고, 여기 어디에다가 저장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우저 누르고 우리 바탕화면, 요즘은 바탕화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탕화면에 선택하고 저장. 자, 그러면 이제 옵션이 나옵니다. 자, 요 만들어지는 요 와르 파일은 실제 그 동작하게 되는 타켓 런타임, 즉 어느 톰캣에서 실행하는데 버전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톰캣 8.5에서 실행을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무슨 얘기했듯이 실제 소스 파일까지 거기다 만들어 넣을 거냐 말 거냐예요. 그래서 이 체크하지 않으면 소스 파일은 안 만들어지는 거고, 체크를 하게 되면 소스 파일까지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기존에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있다면 다시 엎어 쓸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부분의 옵션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피니시 하게 누르게 되면, 자, 그러면 .war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 바탕화면에 가서 보니까, 지금 보니까 바탕화면에 보드 mvc.war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보드 MVC라는 와르 파일이 만들어졌으니까, 요것이 아까 설명할 때 우리 보여준 구조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에 있는 웹 콘텐트 밑에 우리 만들어진 폴더에 있는 JSP들이 여기에 생길 거예요. 생길 거고, 그 다음에 SRC 밑에 있던 우리 자바들이 있었죠. 그러면 .java로 되어 있던 부분들은 웹 INF 밑에 클래스 밑에 .class,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환경에서는 별도로 src 디렉토리가 아니라 이 안에 소스 파일까지 같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드 MVC를 R집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열어보니까 지금 요 안에 보드 A, 보드 B 나와 있어요. 보드 A 열어보니까 우리 지금 쭉 만들었던 JSP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네요. 자, 그 다음 웹 INF를 열어보면, 자, 요거 밑에 클래시스 있고 보드 A 열으니까 지금 만들었던 우리 .java, 아까 우리 프로그램 소스도 같이 넣자라고 했으니까 .java라고 하는 프로그램 소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컴파일된 .class들도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lib 밑에는 우리가 지금 보드 A라고 하는 유형 프로그램에서 썼던 JDBC 드라이버가 보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 지금 요 JSTL 자르하고 스탠다드 자르는 도중에 지금 보드 B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또 라이브러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와르 파일을 이제 실제 배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포는 다시 우리 아까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 있던 톰캣 관리자 화면을 다시 띄워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 내 PC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바로 디플로이, 즉 배치를 하는 부분이니까 와르 파일 to deploy라고 하는 이 화면에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와르 파일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여기 파일 선택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게 보드 mvc.war죠. 그래서 자, 이거를 선택하고 열기.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deploy라고 하는 버튼을 딱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클릭하면 지금처럼 보드 MVC라고 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실행했다라고 하는, 즉 우리가 웹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태 정보가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 정보가 나왔으니까 실제 그러면 우리
웹브라우저에서 이것을 한번 직접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웹브라우저에 들어서 탭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 이클립스를 하나 더 띄워놓고 이렇게 볼까요? 자, 지금 보면 요 URL을 이제 교수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 로컬 호스트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내 PC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 돌고 있는 내 PC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웹 서비스를 받을 때는 우리 포탈 시스템이라고 하면 www.jeiu.ac.kr 이라고 해서 실제 우리 그 문자로 되어 있는 URL 맨 첫 부분을 주소를 치게 되겠죠. 근데 실제 물리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숫자 형태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마 JSP 첫 번째 시간 동영상 수업 들을 때 숫자로 되어 있는 그 IP 주소들이 DNS 서버를 통해서 실제 www.이라고 해서 변환되는 부분들 설명이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IP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땡땡 즉 콜론하고 8088은 이거는 포트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IP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실제 써야 할 여러 개 채널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 톰캣에 대한 우리 서비스 할 수 있는 포트는 8088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URL 칠 때 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슬래시하고 보드 MVC라고 이제 써주는데 이것은 뭐냐?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 지금 배포를 한 프로젝트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보드 MVC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내용이고, 자, 그 다음 이게 실제 교수님이 실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실제 웹 컨텐트 밑에 보드 MVC 밑에 웹 컨텐트 밑에 보드 A 폴더 밑에 보드 언더바 start.jsp를 지금 실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보드 A라고 하는 폴더로 들어가서 보드 언더바 start.jsp라고 이렇게 URL을 친 다음에 그리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지금 우리 이클립스에서 계속 저번 시간에 테스트했던 게시판 조회 프로그램이 이클립스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PC에 설치되어 있는 톰캣에서 바로 이 .war라고 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된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한번 교수님 한번 볼까요? 조회 버튼 누르니까 자, 우리 이클립스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